500만 무주택자 중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7만 명. 수요 대 구매력 붕괴 시나리오. 서울의 밤. 높이 솟은 아파트 불빛들이 한강을 따라 끝없이 펼쳐집니다. 저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노력의 결실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닿을 수 없는 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가 500만이라면 과연 이 중에서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500만. 현재 수도권에서 집 없이 살아가는 가구의 수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넘쳐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넘쳐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사겠다는 대기 수요가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시장은 영원히 오를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깐, 집을 사고 싶다는 것과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아니라 구매력, 희망이 아니라 현실. 500만 무주택자 중에서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지금부터 데이터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2. 구매력 필터 10억의 벽. 집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당연한 사실이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세를 보면 중형 기준으로 최소 15억에서 20억, 많게는 30억, 40억을 넘어섭니다. 강남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웬만한 아파트는 10억 이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의 구매력 기준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순수 금융자산, 즉 현금, 예금, 주식, 펀드 등을 합쳐서 10억 원 이상. 이 기준을 충족해야 적어도 실수요 구매 가능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을 활용하면 금융자산이 10억 없어도 살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 환경, 그리고 DSR 규제, 스트레스 DSR까지 강화된 현실에서 대출만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소화할 수 있는 계층은 이미 상당한 소득과 자산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설정하는 기준은 보수적이지만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 보유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핵심 수치. 대한민국 전체 금융자산 10억 이상 보유자 추정 약 42만 명. 부동산 제외 순수 금융자산 기준. 전국 기준으로 약 42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은 고작 42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0.84%, 1%도 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수도권 거주자 비율은 약 70%로 추산됩니다. 즉, 수도권에서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약 30만 명 수준입니다. 30만 명. 아까의 500만 무주택 가구 숫자에 비하면 이미 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30만 명에게도 또 하나의 필터가 남아 있습니다. 3. 무주택 필터 진짜 수요의 크기. 수도권에서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30만 명. 이 사람들이 모두 무주택자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산 구조를 분석해 보면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미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했고 그 과정에서 금융자산도 함께 쌓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이상 보유자 중 이미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한 비율이 75%에서 80%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즉, 이 30만 명 중에서 무주택 상태인 사람은 고작 20에서 25%에 불과합니다. 계산해 봅시다. 30만 명 곱하기 20에서 25%, 수도권 금융자산 10억 이상, 무주택 계층 추정 약 6만에서 7만 명. 30만 명 곱하기 20에서 25% 무주택 비율 적용. 실질적 아파트 구매 가능 계층 6만에서 7만 명. 이것이 진짜 숫자입니다. 수도권 무주택 500만 중에서 금융 구매력을 갖춘 실수요자는 단 6만에서 7만 명. 비율로 따지면 전체 무주택 가구의 1.4% 미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이 없는 사람 100명 중에서 실제로 지금 당장 현금력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1명 내지 2명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98명은 원하지만 살 수 없습니다. 수요는 있지만 구매력이 없는 상태.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실제 수요 구조입니다. 4. 공급 폭탄 150만 채의 잠재 매물. 이제 수요 쪽은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 측면은 어떨까요?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아파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수년간 이어진 강력한 세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현재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중에서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처분될 수 있는 잠재 매물이 약 150만 채로 추정됩니다. 150만 채?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서울시 아파트 총 재고가 약 180만 채 수준입니다. 150만 채는 서울 아파트 전체의 80%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수도권으로 확대하더라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 150만 채가 동시에 시장에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이 물량이 5년에 아니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온다면 매년 약 15만 채씩 시장에 추가 공급된다는 계산이 됩니다. 연간 잠재 공급량 10년 분산 시나리오 약 15만 채년. 150만 채 나누기 10년. 신도시 1.5개 규모의 아파트가 매년 시장에 공급되는 효과. 연간 15만 채. 이것은 동탄이 신도시 1.5개를 한 번에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3기 신도시가 5개 지구 합쳐서 약 30만 채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급 폭탄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15만 채를 매년 누가 받아줄 것인가? 매년 15만 채씩 공급되는 시장에서 실제 구매력을 가진 수요자는 몇 명이나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분석한 숫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 충돌 150만 채 대 7만 명.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150만 채의 잠재 매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주택자가 투자용으로 갖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숫자입니다. 2주택 가구 210만 가구와 3주택 이상 가구 46만 가구, 합 250만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400만 채 중 여유분입니다. 10년에 나눠 공급되면 매년 15만 채. 다른 한쪽에는 실제 구매력을 가진 무주택자 고작 6만에서 7만 명이 있습니다. 150만 채 대 7만 명. 매물이 구매자보다 20배 많습니다. 더 정확하게 매년 정부 공급 물량 20만 채 정도를 감안하면 총 매년 35만 채가 공급된다고 봐야 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법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격이 내려갑니다. 단순한 논리이지만 이것이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맞닥뜨리게 될 구조적 방정식입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끼면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외국인 투자나 법인 수요가 있지 않느냐? 임대 수요가 흡수하지 않겠느냐?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반론들이 지금 수준의 가격을 유지해 줄 만큼 강력한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하나입니다. 현금 구매력 기준으로 따졌을 때 수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입니다. 6. 강남 아파트 50억의 방정식. 이 맥락에서 강남 아파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10여 년 전 2014년, 2015년 무렵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 상당수가 9억에서 15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2025년 같은 단지의 아파트가 40억, 50억, 심지어 60억을 넘어섰습니다. 10여 년 만에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9억짜리가 50억이 됐습니다. 이 가격은 정당한가? 이 가격은 유지 가능한가? 강남 아파트의 가격을 지탱해온 것은 희소성입니다. 재건축으로 공급이 제한되고 학군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으며 부유층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확인한 구매력 데이터를 강남에 대입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금융자산 기준으로 최소 20억에서 3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최대로 활용한다 해도 그런 사람이 수도권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금융자산 30억 이상 보유자는 전국에 약 5만 명, 그중 수도권 거주자는 약 3만 5천 명. 이 중에서 무주택자는 더욱 극소수입니다. 강남 고가 아파트를 받아줄 수 있는 실수요층은 수천 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보유자들이 차익 실현 후 갈아타기를 하거나 증여와 상속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같은 파이 안에서 돌고 도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외부 구매력이 대규모로 유입되지 않는 한 강남 아파트 가격도 구매력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7. 가격 유지의 조건 3가지 시나리오. 그렇다면 현재의 아파트 가격이 유지되거나 추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금리 급락 유동성 폭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구매력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금리 환경에서는 대출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금융자산 10억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2020년, 2021년의 영끌 붐이 이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환경과 가계부채 구조를 보면 2020년 수준의 저금리 회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나리오 2. 다주택자들이 버텨준다. 150만 채의 잠재 매물이 실제로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공급 충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오나 안 나오나 매매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만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감내하면서 계속 버틴다면 가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상속세 그리고 보유세 부담이 누적되면 언젠가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일 뿐 구조적으로는 매물 압력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시나리오 3. 외부 구매력의 유입. 해외 투자자, 법인 또는 새로운 계층의 부의 창출. AI 산업 성장이나 제2의 반도체 붐 같은 대형부의 창출 이벤트가 새로운 구매력을 만들어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률보다 희망에 가까운 시나리오입니다. 3가지 시나리오 모두 현재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구매력 부족으로 가격이 조정받는 시나리오는 별다른 추가 가정 없이도 성립합니다. 8. 역사적 선례 인구와 구매력이 만날 때 역사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일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도쿄 23구 땅값의 합산이 미국 전체 땅값과 맞먹는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도 지금 우리처럼 생각했습니다. 도쿄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져.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1990년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자 도쿄 상업용 부동산은 80~90% 폭락했고 주거용 아파트도 절반 이하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부동산은 30년이 지난 지금에야 겨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일본이 아닙니다. 제도도 다르고 금융 구조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일본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 교훈은 하나입니다. 자산 가격은 구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 수요가 있어도 그것이 실질 구매력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격은 언젠가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미술품이든 모든 자산 가격의 근본적인 지지선은 실질 구매력입니다. 9. 클로징 질문을 남기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서울의 밤. 저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노력의 결실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닿을 수 없는 꿈입니다. 500만 무주택 가구. 그 중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7만 명. 150만 채의 잠재 매물. 과연 10여 년 만에 9억에서 50억이 된 강남 아파트는 이 구매력 부족 현실 속에서도 지금의 가격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늘 예외가 있고 정책 변수가 있으며 인간의 심리와 군중 행동이라는 비합리적 요소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확인한 것은 분명합니다. 구매력이라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지금의 가격이 당연히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은 근거가 빈약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주택 매물이 실제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할 경우 아파트 가격이 어떤 경로를 따라 반응할 수 있는지 과거 데이터와 수급 모델을 활용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